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는데요. 금년 재테크 준비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보통 1월 달이 되면은 올해 어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최근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재테크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2025년 어디에 재테크 집중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저축의 시대는 가고 투자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금리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죠. 1998년 금리가 20% 정도 됐거든요. 2000년이 넘어가면서 금리가 점점 떨어져서 1%대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2, 3%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금리가 높을 때는 그냥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만 넣어놔도 자산이 잘 불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2, 3%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해서 자산을 불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령화됐다는 점이죠.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60년대에서는 60대에서 지금은 80대 중후반까지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퇴직하고 한 5, 6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퇴직하고도 3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데, 재테크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내 자산을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동안 주식 투자 인구는 500만 명 정도에서 머물렀었는데요. 2017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1,4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1,400만 명 정도가 주식 투자한다고 하니까 경제활동 인구의 반 정도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저금리 시대는 가고 투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 건데, 문제는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나시는 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깨지는 걸 더 많이 보셨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깨져 보셨죠? 저도 그동안에 증권 회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 투자는 없어도 될 정도의 돈으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더라도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직접 이걸 체험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더라고요. 특히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대출해서 주식하는 분도 계신데요. 이건 진짜 절대 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을 통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코스피 전망, 주가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작년 말 증권사들이 코스피 전망을 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개 증권사를 평균을 내보니까 금년의 주가 하단은 한 2369, 그 다음 코스피 상단은 한 2945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가장 높게 그 전망을 한 증권사는 SK증권으로요. 하단은 2416, 상단은 3206포인트. 굉장히 높게 잡았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증권사는 DB증권, DB투자증권은 하단을 2100까지 봤고요. 상단은 2800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5년 증권사가 유망 종목으로 꼽은 거 4가지만 딱 한번 꼽아보자면은 SK하이닉스, 네이버, HD, 현대중공업, 하나금융지수, 요 4종목을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스피 전망이나 그다음 증권사의 유망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근 6년간 증권사의 주가 전망을 한번 소팅을 해봤습니다. 6년 동안 주가 전망 한 것을 보니까 한 반 정도는 틀렸더라고요. 제가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전망과 반대로 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6번 중에 3번 정도는 전망과 반대로 간 거죠.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도 사실은 틀리는 경우가 많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전문가들의 전망보다도 내가 그 전망을 참고로 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2400에서 3200 이렇게 전망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2400이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 다음 2800, 2900, 3200이 갔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세팅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상품은 크게 보면 저축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이 있습니다. 저축형 상품은 예금, 적금과 같이 원금 안 깨지는 상품. 그렇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낮죠. 반면에 투자형 상품은 펀드나 주식과 같이 깨질 수는 있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갈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투자형 상품을 얼만큼 가져가느냐에 있습니다. 투자형 상품은 일단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중을 얼만큼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중은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00에서 자기 나이만큼을 뺀 만큼을 투자형 상품 비중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30세다 그러면은 100에서 30을 뺀 70%가 투자형 상품, 다시 말하면 펀드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70% 가져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주 심플하게 나는 거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반반씩 가져가는 겁니다. 저축형 상품 반, 투자형 상품 반,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가져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이체, 자동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급날이 25일이다 그러면 25일날 내 월급의 50%는 저축형의 25, 투자형의 25 이렇게 나눠서 그냥 자동이체해서 자동투자되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명한 전문가들, 종목 잘 찍어주는 사람을 선택해서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변에서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고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해봤는데 일시적으로 한번 성공을 하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을 먼저 잡아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큰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기본을 모르고 어떤 투자 상품에 몰빵하게 되면요,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하고 똑같냐면요, 축구의 기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공 찬다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자도 투자의 기본적인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누구 말 듣고 하는 투자는 결코 좋은 투자라고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5년부터라도 좀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나는 컨트롤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내가 증권시장을 올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산다면 그 주식을 내가 올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나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의 비중, 그리고 그것을 투자하는 방법,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컨트롤하는 거, 이게 자기 원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자기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자기의 원칙을 지키려면 요 세 가지를 세팅해 놔야겠죠. 여러분 지금 1월입니다. 1월 달에 아직까지 이게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이 세 가지는 꼭 세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금융권별로 관심 상품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금융권은 크게 보면 증권사, 보험사, 은행이 있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를 주로 판매하는 금융권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는 굉장히 시장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나 ETF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험사 상품에는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연금 상품들이 있는데 보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세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은행에는 보통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절세 상품하고 특판 적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만 판매하는 절세 상품이 있죠. 청약저축이라든지 청년도약계좌라든지 이런 것은 증권사 같은 데서는 판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심 가질만 하고, 은행 적금 상품 중에서 특판 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특판 적금 검색하면요, 은행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특판 적금들이 나오는데 금리가 8%, 10%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은행에서 특별하게 판매하는 거니까 그런 거만
적금으로 가입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은행 상품들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너무 낮고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명한 재테크는 어떤 고수익 상품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세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수익을 위해서 막 코인도 투자하고 테마주도 투자하고 고수익이지만 크게 손실 날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투자의 말로는 대부분 쪽박이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제가 금융권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세팅해서 투자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주로 좀 원론적인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025년 1월 달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자기만의 원칙, 투자 원칙, 재테크 기준을 먼저 세워놓고 상품, 비중, 그다음 방법들을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